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번 주에,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월요일날, HLB가 뭐 이제 임상 지연, 뭐 실패,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제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이오가 폭락이 나오니까, 코스닥이 같이 밀리면서, 장이 안 좋아졌고, 여기에 이제 악재가 하나 더 붙어서, 이제 일본의, 뭐 반도체 규제, 소재 규제. 이게 뭐 이제 90% 이상 차지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소재를 생산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한 90% 된다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것처럼 계속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내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이 리스크를 우리도 뚜둑이 맞았어요. 왜냐면은 헬스케어 산업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비중이 한 5% 10%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좌에서.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약산업도 있을 것이고, 바이오 신약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의료장비, 의료기기, 뭐 요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4차 산업에 연결된 거는 사실 의료장비나 기기 쪽이 많겠죠. 그러면 요런 쪽에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치 판단이 굉장히, 이 의료장비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약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신약 같은 경우는 가치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리스크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크면 당연히 분산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야,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 갖고 있는데 10배 가버리면 계좌가 100%밖에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몰빵 다 때려 박아갖고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뭐 요런 식의 욕심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몰빵을 들어가고, 이 몰빵이 들어가면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을 때 대응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희망이 없어져.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찾고, 알라 찾고, 부처님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내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바이오로 인보사 때, 저는 이제 인보사는 이제 시판 중이었던 약이었고, 그리고 티슈진 같은 경우는 신약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지금 정지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한 마이너스 한 70%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건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비중 관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부터 바이오라든가 뭐 요쪽은 아예 안 해도 된다고 회원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이 리스크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경우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리스크가 왔을 때 우리가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예상 가능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게 뭐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픔을 준 인보사. 자, 이런 경험을 잊지 말자. 바이오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이오로 우리가 투자로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10번, 100번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 1000%.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확률이, 실패할 확률을 한 20% 이상은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을 잘못될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이오예요. 심하게는 한 50% 정도도 둬도 돼요. 예를 들어 100개 사갖고 하나만 10배, 100배 가버리면, 하나만 성공해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건 상장 폐지나 다름없죠.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종목을 50개 갖고 있는 사람은 요거 하나 리스크 생기면 그냥 2.5% 털어먹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은 1% 털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도. 그쵸? 요렇게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이제 리스크 해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 신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보사 같은 경우,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이제 편입했던 당시에 시총이 이제 2조였어요.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들어갔지만 처음에 진입할 때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조였는데 여기서 수급이 안 좋아졌는데 이게 요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때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제 이때 2조였는데 내가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는 이제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시판 중인 약이고 약이 한 700만원씩 하는데 이 약을 맞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관절염 치료제인데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마다 맞아야 돼. 이게 뭐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2년마다 다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수요가 이 약이 이제 이 약을 사용하는 사람들 확산하면 확산할수록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약이 나오기 전에는 수요가 계속 잡혀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성장성은 요 정도면 인정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글로벌 임상 보면 임상이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뭐 기술 수출 규모 이런 거 보니까 한 3조 정도 잡히네. 이 3조 정도 잡히는 게 한 2, 3년이 후면 돈으로 들어올 거다. 야, 그럼 지금 2조면 이거 배팅해볼만 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투자가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티슈진하고 생명학을 같이 샀었죠. 어떤 놈이 더 많이 갈지 모르니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10월달에 이제 폭락장 이후에 먼저 머리를 드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서 요거 뭔가 신호가 왔구나 라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들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보사 사태가 터졌죠. 요거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세포치료제로 바뀌어서 이게 뭐 보면은 무슨 암유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있어서 이제 뭐 세포가 바뀌었다. 그래서 신장세포로 바뀌어갖고 이게 뭐 이거 신장세포로 바뀌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아냐고 그 당시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불거지고 하면서 자료라든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신장세포로 임상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빠꾸 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티슈진 얘네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코오롱 기업이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이제 사기인 거고,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강제적으로 사기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CEO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주주였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몰랐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 그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리스크가 온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해서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들은 이제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베팅이 자신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겨도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돼 있어야 베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럴듯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총이 2조인데 이게 2, 3년 후에 지금 이제 뭐 들어올 거 기술 수출 돼 있는 게 이제 한 3조 정도 잡히는데, 이게 이제 확대돼서 곱하기 2만 돼도 이건 3배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약 팔고 있는데 실적도 잡히는데 이 실적이 뭐 몇천억 잡혔나 뭐 그랬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 700만원씩 팔고 있는데 이게 2년마다 재수요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성장성도 잡힐 수 있고 이 약이 이제 글로벌로 퍼지게 되면 이 기업은 시총이 10조, 20조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으니까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리스크가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바이오는 훨씬 크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GE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죠. GE 같은 회사가 이제 에디슨이 만든 회사인데 망했죠.
자, 100년인가 140년인가 만에 망했어요. CEO가 판단 잘못해서 투자 잘못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년, 140년 동안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 줬겠어요, 이 기업이 하나가. 이게 오래 유지되는 기업은 나중에는 망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창출되는 부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신약 기업들도 지금은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임상 3상.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거의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보면 임상 3상 요런 기업들이 쏟아지고 있고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래,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산업군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보면 SK도 갖고 있고 네이버도 갖고 있고 삼성도 갖고 있고 무슨 현대도 갖고 있고 바이오 사업부를 안 갖고 있는 대기업이 없어요. 전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목적이 이제 상장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해먹기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이게 미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 리스크는 있지만 이제 현대라든가 무슨 삼성에서 투자할 때 삼성이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년에 무슨 300억, 400억, 예를 들어서 40조를 번다, 30조를 번다 하면 무슨 바이오 산업에다 1년에 얼마나 때려 박겠어. 많이 박아봐야 무슨 10분의 1이나 박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사라지더라도 그냥 비용인 거고 이게 성공하면 노다지 캐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은 관점으로 해야 돼요. 그런 대기업들도 몰빵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기업들도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할 때 몰빵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투심이 얼어있을 때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작살 나겠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인보사 같은 경우는 우리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인보사 관련된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5G라든가 항상 수익을 나는 종목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실패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자 해갖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도 있어도 이게 돌리게 되면, 요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만들어낸 자료인데 이거를 데이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봤더니 욕만 뒤지게 먹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오픈을 많이 안 하는 것 뿐이고 요런 종목들도 우리도 이렇게 투자 실패를 맛봤다. 이때 당시에는 투자가 딱 이거였어요. 야, 바이오가 어차피 9월 2017년도 6월에서 9월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버블이 껴있다는 판단이었어요. 일단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갔으면 이건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단기 버블이든 장기 버블이든 버블인데 이 가치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버블이 어느 정도 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약하게 섞어준 거였어요. 코스닥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바이오는 가야 되니까 코스닥의 3분의 1이니까.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바이오가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바이오 투자를 한 거 이쪽 예를 들어서 바이오 투자를 한 게 아니고 헬스케어 산업에다 비중을 넣어놨던 부분들은 지금 되게 안 좋겠죠, 실적이.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좋아지는 구간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구간을 잡아내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그냥 무언가 투자 기회가 보인다 싶으면 배팅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면 수익이 쌓인다는 거죠. 그런 쌓이는 구간이 무조건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이 작살났고 얘는 정지 중이라 풀리면은 때릴 거예요. 한 마이너스 70%나 되겠죠.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플러스 30%까지 갔다가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잘랐어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 여기에서 편입을 해서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이제 익신을 하고 이제 종목을 교체를 했는데 얘는 그냥 끌고 갔어요. 그만큼 저는 이제 인보사에 대한 확신을 했다는 거죠. 확신을 했는데 어때요? 비중을 풀로 안 때렸잖아요. 비중 관리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는 신약 관련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인보사만큼 안정적인 게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바이오 기업을 내가 이거를 추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 돌려봤겠어요. 그렇게 많은 종목도 돌려보고 데이터를 공부를 하고 뭐하고 했는데 얘만큼 괜찮은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2개나 담았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이런 결과치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한 여기선가부터 자르라는 사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필히 자르자라는 사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 다시 편입하고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티슈진이 지금 이제 뭐 상장 폐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 헬스케어 제가 당시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봤던 것들 중에는 임상 3상 요 기업에 이제 주목을 하자는 관점이었어요. 왜냐면 임상 1상 이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임상 3상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주면 3상 기업들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임상 3상 성공 확률도 보면 한 56% 정도 되니까 임상 2상 성공 확률이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2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상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높고, 그리고 3상 같은 경우는 한 반절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만 임상 결과가 잘 나오면 뭐 괜찮을 거다라는 뭐 이런 개념이었죠.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3상 기업 중에. 네, 이제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 자, 인보사 시술 받은 사람들의 이제 코멘트.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으면서 많이 분석을 했어요. 내가 진짜 무릎이 아파서 이 약을 시술 받아본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거의 다 긍정적인 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술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있었냐면 11년인가 동안 부작용이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 이게 막 이렇게 시판이 중지되고 막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지. 이미 그렇게 됐으면은 이거는 신뢰를 많이 깨먹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냥 사장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바이오라는 건 항상 언제든 그냥 꿈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매 중인 제품이 판매 중지가 되면서 임상이 실패가 뭐 이렇게 뜨고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제2의 황우석 사태다 그래갖고,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줄기세포 해갖고 황우석 박사가 뭐 이제 논문 같은 거 뭐 어떻게 해갖고 조작해서 투자금 끊어모았던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갖고 나라가 뒤집혔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뭐 요런 거에 대한 뭐 빗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요런 것들은 그냥 투자 결과입니다.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비용이 조금 지출됐을 뿐이에요. 자, 티슈진 당시 시총 2초 정도고, 요 부분들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포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뭐 이제 폭락이 나고 화가 나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데. 요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쓰잘데없는 내용이더라. 미리 알 수도 없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거의 이렇게 됐으면 이제 포기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익 구조가 이미 지금 붕괴된 상황이고, 임상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해도 1년에서 이제 뭐 3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걸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 자금을 다시 모아갖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이런 큰 실패를 맛봤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죠. 그럼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희망을 갖고 있기보다, 요거는 좀 투자 실패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갔고, 지금 이제 6월 말경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HLB. 자, 이제 뭐, 이제 인보사 이어서 제2의 악재가 터졌죠. 그래갖고 HLB 이제 뭐 회장에 보면, 진양공 회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뭐 거기다 주주 호소문 해갖고 막 나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뭐 여의도에서도 그렇다 그래요. 임상 3상은 이제 믿을 수 없다. 자, 투심이 이제 뭐 최악인 바이오는 지금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이 바이오를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전체 비중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 요런 구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죠. 자, 꼭지에서 보면 지금 보면은 거의 한 90%, 80%, 85% 정도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한 요 구간에서 보면은 이제 한 60, 70% 정도 내려와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한 85%, 90%. 이거는 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방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이제 뭐 마이너스 뭐 60%, 70%.
지금 이렇게 나 있는 구간인데, 자,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보면 대충 이제 2만원 구간대나, 좀 뭐 더 해갖고 하면은 뭐 만원 구간대나, 만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HLB는 보면 파이프라인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약을. 이게 뭐 5년째 팔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차라리 티슈진보단 나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실판이 이제 뭐 중지되고 뭐 그런 구간들도 아니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좀 지나면 이제 찍히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거고, 이 파이프라인이 얼마냐? 얼마?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2만원에 가 있다고 만원에 가 있다고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구간이 이제 4만원인데 여기서 2만원 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제는 이미 신뢰를 한번 잃어버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요 신뢰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 뭐 몰빵 들어가고 있고 뭐하고 한 사람도 어차피 팔지도 못하니까 그냥 냅둬야지 뭐 어떡해. 그냥 깡통 나더라도 이거 냅둬야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예를 들어서 멘탈이 더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이걸 팔아갖고 옮겨 탔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뭐 이제 요 종목이 이제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멘탈이 많이 다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지금 단타 치고 뭐하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단기 같은 거 막 신용 때려갖고 막 받고 뭐하고 하면 언제 어떻게 밀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황을 많이 지켜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80%, 70% 빠지는데 이게 몰빵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게, 이게 나중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만원에 샀다고 치자고요. 2만원에 샀다고 쳐. 그래갖고 여기에서 4만원만 가면 따블이잖아요. 몰빵만 안 쳤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80% 까먹었어도 다시 이게 2만원에서 4만원까지만 오는데 요 구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만 다시 편입할 수 있으면, 똑같은 금액 편입할 수 있으면, 자, 플러스 20%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금 관리만 되고 대응을 해가면서 투자를 계속 끌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70% 80%짜리 이거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몰빵 투자자, 이제 그러니까 몰빵을 하는 사람들만 문제인 거예요. 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자산이 무슨 4분의 1 토막 났는데 4분의 1 토막 갖고 따블라봐야 그 돈이 얼마냐고. 자,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항상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 내는 것들도 많이 갖고 있어야지. HLB는 이제 미 임상 3상이 이제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되고, 요게 이제 다시 진행되려고 그러면 1년에서 이제 뭐 3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이 지금 보면은 다시 뭐 어떤 뭐 임상을 이제 다시 진행하는 또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래요. 지금 있는 게 미국 이거 실패한 게 뭐 리보세라닙? 님인가 뭐 이건데, 요게 뭐 이제 뭐 위암 뭐 그쪽 뭐라 그랬는데, 약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HLB가 가져오는 돈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임상을 또 진행하고 뭐하고 하면 자금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자금 같은 것들을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살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진입을 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파이프라인 가치가 이게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전문가고 누구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 중인 부분의 이익 구조가 어떻게 잡혀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임상이 실패가 아닌 임상 연기다? 이런 것도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연기된다 그러면 또 투자금 모아야 되고 기술 수출 막힐 거고, 지금 사실상 통계적으로 재임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을 한번 실패하면 재임상은 다시 이제 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헛된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투자 실패라고 생각을 해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몰빵 들어가서 이렇게 작살났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서 해서 작살났다 그러면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를 했구나. 뭐 주주 호소문이라 그래갖고 뭐 올린 글이 있는데, 보면 진양균 대표이사가 이제 뭐 뉴스 같은 걸 좀 보면 주주들에게 드리는 글 해갖고 뭐 긴급 설명서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았다. 근데 이제 효능은 확인이 됐는데 FDA 허가 신청이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실패라고 봐야죠.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 대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올려줬습니다. 이제 진양균 대표가, 이 HLB 대표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은.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이 리스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반대로 보세요. 자, 요 구간에서 보면, 요 구간이 얼마였는지를 보면, 무슨 뭐 1,000원 여기에서, 3만원, 뭐 이렇게까지, 뭐 30배 왔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움직일 때는, 자, 10배 왔습니다. 뭐 대충 이제 15,000원에서, 뭐, 15만원까지 10배 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거는 움직이면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이상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터지면 크게 터지니까. 예를 들어서 시총 무슨 뭐 몇백억짜리 1,000억짜리 회사가 지금 보면은 HLB도 한 3조? 뭐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총 1,000억짜리 회사가 3조까지 뭐 이렇게 약 하나로 이렇게 리턴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섞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꾸준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내가 막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에만 막 침체되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작살 나봐야 이게 몇 프로 작살, 뭐 한 80% 빠졌다 치자고. 여기서 작살 나서 한 80% 90% 빠졌다 쳐요. 그러면 이거 올라갈 때 보면 어때요? 자, 30배 3000%.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는 이제 1000%. 요거 뭐 한 3분의 1만 먹었으면, 자, 먹을 때 대충 뭐 한 300% 1000% 먹고, 예? 작살 날 때 80% 작살 나면 이득이잖아요. 그냥 요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반드시 흐름을 타는 구간이 오고, 흐름이 타는 구간은 근데 이제 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제 투기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치 판단이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포트에 이제 섞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남은 건 이제 뭐 신라젠, 임상 3사 기업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신라젠하고 헬릭스미스. 이제 헬릭스미스는 구 바이로메드. 요런 종목들을 보면 HLB는 이제 한번 작살 난 거고요. 이건 이제 뭐 거의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고, 최소 6개월에서 2년을 쉬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2년 동안 이게 마이너스 20% 빠질지, 마이너스 지금 자리에서 뭐 한 60% 더 빠질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보다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바닥을 지금 구간에서 잡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것 같고,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10% 미만으로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신라젠은 이제 무용성 평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면 거의 이탈짜리예요. 이게 이탈 나오면 제가 봤을 땐 한 2만원? 그리고 심하면은 만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만약에 무용성 평가가 잘 나오고 뭐하고 하면 또 이제 기대감이 생기니까 움직일 건데, 무용성 평가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이제 뭐 첩첩산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 결과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로.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이 되게 심한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파이프라인이 한 개 있는 것 같아요. 한 개. 뭐 팩400. 그리고 이걸 이제 뭐 섞어갖고 이제 2개, 3개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고, 헬릭스미스는 이제 그 바이로메드는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유증을 했단 말이에요. 뭐 임상하는데 돈이 들어가든 뭐 직원들 월급 주는데 들어가든 돈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안 한다 그래놓고 하면서 여기에서 먼저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임상에 지금 보면 결과치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어떤 부분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좋게 나와도 못 갈 것 같아요. 좋게 나와도 추세를 못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기는 심리가 너무 다쳤어요. 바이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다쳤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요런 구간은 뭐예요? 저는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런 구간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기업들의 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오래 움직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어딘선가 이제 막 투자 유치를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기술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보이면, 그 전에는 이게 무언가가, 이게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어떤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이제 작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식이라는 게,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 바이오에서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악재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다시 임상실패 등의 악재가 불거지게 되면, 같은 섹터군에 묶여있던 이제 헬스케어 관련 업종도 우르르 무너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회 요인을 뭘로 볼 수 있냐, 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빠질 때는 제약도 빠지고, 의료장비 뭐 이런 것도 다 빠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자고요. 의료장비 기업들, 의료기기 기업들은 4차 산업이랑 엮여있고, 이거는 보이는 게 많아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가 기본 이제 뭐 뭐 20배, 40배 이렇게 받았어요. 의료장비 뭐 이쪽 섹터군들은 성장성의 밸류를 원래 그러니까 많이 받았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보면은 뭐 거의 10, 10위에 내려온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을 보면은 잘 추려서 이제 보고 있다가 좀 좋아 보이는 종목도, 앞으로 성장성이 높을 것 같은 종목들은 요런 싼 구간에 편입해서 장기 투자하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 내고 있는 제약주들, 실적이 좋은데 요거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야. 그런 기업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의료기기 장비 기업들, 요런 것들을 주목할 시점이 반드시 온다. 자, 신약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 신약 관련 기업들이 철저히 외면받는 구간이 오면 돈을 넣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아마케 뭐 이런 게 제가 영사 과거 양성항에서 이제 3월 아마케는 악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있으면 매년 이제 요때 보면은 기술 수출되고 뭐 서로 동업 패자 그러고, 바이오 무슨 뭐 제약 기업들이 어디서 뭐 발표를 했는데 그거 되게 좋아 보이면 야 그거 우리랑 같이 해보자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터지는 게 많이 있어서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이 기대감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역시나 보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또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오히려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오는 또 거품이 심하게 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진짜 내년에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는 추세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버블이 끼거든요. 그럼 버블이 끼면은 어디가 끼냐면 성장 섹터가 껴요. 이 버블이라는 거는 가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버블이 바이오에 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12월 달에 보면 이제 세력이 어떤 이제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주주명부에 올라가니까 세력이라든가 좀 돈을 좀 이제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 보면 주주명부에 이제 뭐 마진까지 보유하고 있고 그럼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보통 이제 팔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에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또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양도세가 뭐 과세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코스닥 기업들은 요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 막 언론화되고 하면 12월 중순부터는 바이오가 좀 담아볼 포지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심이 죽어있는 지금은 이제 선반영보다 후반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과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천천히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표적인 걸로 보면 유한양행, 이건 좀 눌려주면 그냥 사서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뭐 기술 수출 뭐 해갖고 1조 뭐 이거 나왔죠. 시총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얼마더라? 한 3조인가? 3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익도 나오고 하는 기업들이라서, 요런 신약 가치들이 뭔가 부각받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오가 안 좋을 때 굳이 깊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요런 기업들은, 계속 좋은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을 하나씩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타이밍 봐서 요럴 때 안 움직이는 종목 있으면, 편입을 해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미국이 이제 금리나 발표하고 뭐하고 하면, 성장주에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타이밍이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보면, 버블이라는 거는, 항상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보면, 이제 2500에서, 자, 이게 500인가, 뭐 400인가, 300인가까지 빠졌어요. 그랬다가 여기에서 다시 1500이 넘어갔죠. 그리고 나는 또 다시 이게 300만원 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되게 오래 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바이오가 지금 이제 어디냐면, 여기 근처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때 이제, 요때 2500까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50만원, 100만원 때부터. 이제 250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2500만원까지 올라오던 요 구간이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 요 구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바이오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요 구간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요런 구간은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살짝 반등 나왔다가 그냥 쉬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굳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입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 얘네 바이오는 그럼 이렇다 치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의료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야.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의료 장비, 또 제약. 제약주들 중에도 이제 뭐 임상하고 뭐하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보고, 신약 관련 기업들은 일단은 좀 피하자. 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이게 투심도 안 잡혀 있으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항상 고리스크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보면, 고리스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개념보다는 투기 개념에 가깝다. 투자보다는, 투기 개념이 가깝다. 라는 거를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접근해야 될 섹터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바이오라는 것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다 바이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은 자 이제 지금 저는 이제 7월부터 한 9월까지는 코스피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근데 한 2300에서 한 2400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이거 좀 팔아갖고 요 디커플링 된 거를 좀 담아갈 수 있는 포지션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디커플링이 안 되고 그냥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 무조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뭐하고 하면 요런 부분에서도 기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악재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악재로 인해서 우리가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요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 요인은 자 의료 장비, 의료기기, 임상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서 여기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임상기업들도 솔직히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12월 중순 뭐 이때부터는. 근데 요쪽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하고 이익도 크게 나올 수 있는. 얘네들은 솔직히 오른 것도 없는데 바이오처럼 버블을 크게 키운 것도 아닌데 바이오 빠질 때 같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더 깊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런 쪽에서 잘 찾아보면 투자 판단이 서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자, HLB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HLB라든가 우리가 이제 투자 실패가 있었던 이제 인보사라든가, 그러니까 티슈진, 생명과학, 코오롱 생명과학, 요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내일이라고 내일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 반도체 소재를 이제 뭐 규제하니 뭐 이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언론에서. 저는 이것도 또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